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네, 앞서 충남방송에서는 청양군 농산물 전처리센터의 저조한 운영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청양군은 농촌 고령화로 생산량이 줄어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작물 생산량은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전처리센터 가동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청양군이 내놓은 주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줄어 센터로 들어올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은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농작물 물량도 수확량도 적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청양군이 작성한 통계 자료는 정반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2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은 2023년 51.7헥타르로 2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300kg에서 1,400kg으로 5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기계화 장비가 노동력을 대체하며 오히려 생산성을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물량이 없어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군의 해명은 군의 통계 자료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왜 시설 이용을 외면하는 걸까? 농민들은 센터가 대규모 영농조합 위주로 설계돼 소규모 텃밭 농가들에게는 문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대량으로 해야 그런 데도 이용하는 거지. 집에서 텃밭에다 몇 그루 심어놓고서는 그거 닦으러 갈 데는 없지 않냐 이거지요.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정밀한 수요 분석 없이 시설부터 짓고는 정작 운영 부실의 원인을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웠을 때 얼마 정도가 처리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작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령화 핑계대고 저출산 핑계대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핑계를 대다 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해답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양군은 센터 처리 물량 목표치 재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제 역할을 하려면 탁상 행정식 용역보다는 농민들이 왜 시설을 외면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인 딸기는 다양한 음료나 디저트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기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이 논산을 제치고 충남 지역 딸기 수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청년 농업인 유입도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눈길을 끕니다. 홍성군과 한 농업회사 법인이 10년에 걸쳐 개발한 딸기 홍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성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20에서 30% 정도 더 높습니다. 또 탄저병과 시든병 등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딸기 점유율이 한 4% 정도 지금 차지하는 것 같고요. 빠른 시간에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수량이 많고 이제 병 저항성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면이 노란 프리미엄 품종인 골드베리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수출에 적합해 미국과 중동, 홍콩 등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월 33만 9천 달러의 딸기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딸기 도시인 논산을 넘어 충남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홍이는 2023년 시범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21톤, 지난해는 약 50톤까지 확대되었고 골드베리 역시 2024년 3톤에서 지난해 75톤 규모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성군은 지역 내 딸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체계를 활용하고 물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개별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홍이와 골드베리 등 품종 개발에 이어 신품종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지역 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이와 골드베리의 표준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했고 프리미엄 수출 단지로 선정되면서 수출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보급과 재배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딸기 재배를 위해 홍성으로 오는 청년 농업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와 유통비 지원은 물론 딸기 관련 교육 등도 마련돼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딸기라는 작물을 알게 되었고, 이제 딸기를 하고 싶어서 좀 지역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홍성군에서 딸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에 딸기 실증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에서 딸기에 대한 실습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딸기 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는 홍성군. 충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딸기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 3특 전략의 뿌리를 대전 충남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이 정치적 계산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성환 당진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당진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당진시를 만들어 당진 사람이라는 말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공약으로 정주 여권 완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청년 취업률 70% 달성과 도비도, 난지도 특구 조성 완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시기와 관련해 오는 12일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활시위를 당기며 촉발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법이 현실적인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각각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과 함께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일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연휴 동안 기류가 급변하며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특별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칙적인 통합 찬성 입장이지만 실질적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없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법만 논의되고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조선 6대 국왕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은 이번 관광 열기가 다음 달 열리는 단종 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53년 개유정난 이후 어린왕 이용희는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됩니다. 이후 1457년 영월에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 6대 국왕 단종. 이 비극적인 삶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0일 만인 지난 5일 기준 누적 관람객 9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그리고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 어몽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청령포 선착장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 인파가 몰리자 주민들도 반가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도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늦게 오시니까 이게 막 길이 막히고 이 앞에서부터 진입로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예약 시간을 거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좋은 현상이 생기네요. 지난 2일 기준 영월 청령포와 장릉에는 벌써 올해 누적 관람객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관람객은 2만 6,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입장 수입도 5,499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에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청령포는 오후 4시쯤 입장권 판매를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을 접한 관광객들은 영월 곳곳에 남아있는 단종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고 이래갖고 한번 와봤어요. 그 두 번째 머물었던 곳 여기가 홍수 나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관악 그쪽인가 그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영월군은 지금의 관광 열풍을 다음 달 열리는 영월의 대표 역사 축제인 단종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단종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59년 동안 이어진 단종문화제의 흥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예산의 한 배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과수농가 예찰 중 과수화상병 의심 나무를 발견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약 440그루의 배나무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 중 약 44그루 이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은 매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긴급 방제 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2km를 방역대로 설정한 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잎과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조직이 손상되는 증상을 보이며 치료약이 없습니다. 당진시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국비 2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진시는 배수 개선 사업 97억 원과 저수지 준설 사업 1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우강 4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온동 저수지 준설 사업, 당진 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저수지 준설 사업을 통해 저수 용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농업용 수리시설을 정비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가 6일부터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과 보건의료 행정지원 드론 배송과 택배 드론 배송 실증 등입니다. 특히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은 고파도와 우도, 벌천포 해수욕장 등에 드론으로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요가 많은 금, 토, 일요일 각각 9회씩 운영됩니다. 서산시는 올해 운영 시간을 기존 낮 시간대 중심에서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행정지원 트론과 택배 드론 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하천 85곳을 대상으로 복구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해 재발을 막고 재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청양군은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해 지방 하천 16곳과 소하천 69곳 등 85곳 대상 복구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제방 등 하천 구조물을 보강하고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13일까지 양돈 제품 성능 평가와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양돈 관련 제품 제조 기업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3개월 이내에 정량 평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충남도는 제품 3개를 선정해 분기별 1개씩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성능 확인서가 발급되며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대외 홍보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300만 원까지, 4등급 자동차는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기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거주 시설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장애인 거주 시설 57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 정서적 학대 여부와 성희롱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현황 등입니다. 충남도는 학대 정황 포착 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5일 기준 올해 충남 지역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5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57건 대비 감소했지만 피해 면적은 13헥타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도내 216개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무인 감시 카메라 154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 임접 지역에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여부와 세차시설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산시가 2026년 체납 세금 징수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징수단을 운영하며 징수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생계형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는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8,000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